보면 친구들이 다 되게 살 빠졌다, 얼굴 갸름해졌다. 뭐. 사실 제가 진짜 추천 많이 한 물게 많이 시술 받았어. 중독 같은 거. 눈물이 그냥 주룩주룩 진짜 못생겨졌어. 그거를 받고. 마약하는 애처럼 보이면 어떡해. 안녕하세요. 심플한 관리법을 알려드리는 심플리즘 이나예요. 시술 후기를 한번 제 동생을 인터뷰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동생이 얼굴이 나오는 게 싫다 해서 레서펜더 탈을 쓰고 출연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술을 많이 받으신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피부가 진짜 좋았거든요. 진짜 좋아서 친구들도 몇 반에 피부 좋은 애 이럴 정도로. 아 진짜? 그 정도까지였는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그때 진짜 좋았어요. 근데 한 고등학교 2, 3학년 때 입시 준비하면서 트러블이 그때부터 막 한두 개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부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니까 나의 자부심이었던 피부가 망가진 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학 가서 돈 벌면은 그때부터 피부과 다녀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과를 계속 다녔고 좋아지는 걸 느껴서 가성비도 좋고 나한테 좀 잘 맞는 거 위주로. 아 근데 이런 시술 싸게 받는 팁이 있어요? 싸게 받아도 되는 시술 그리고 싸게 받으면 안 되는 시술이 제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사각턱 보톡스 같은 거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이거 진짜 피부과 의사한테 나도 들은 건데 그냥 어차피 똑같은 약물을 맞아요. 주입하는 거고 뭔가 특별한 그 의사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서 저렴한 거 아무거나 받아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필러는 그 의사 선생님의 손기술이 좀 중요해서 이게 디자인이 들어가는 영역이라 가지고 그거는 진짜 좀 잘한다고 하는 분한테 받아야 돼요. 맞아요. 사각턱 보톡스는 싼 데서 차라리 수입산으로 받아라. 피부결 시술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플라필, 라라필, 뭐 아쿠아필 이런 필이에요. 필링류. 그리고 토닝류 싼 데서 그냥 받아요. 싼 데서 10번 받아요. 그게 훨씬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공장형 이런 데서 횟수 많이 끊어가지고 맞아요. 제가 그렇게 받았는데 진짜 좋아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건 인모드 차이가 있고 디자인을 해주더라고요. 리프팅 계열은 루트 같은 게 있나 봐요. 그 근육 라인에 따른 싼 데서 받았을 때랑 아닌 데서 받았을 때랑 좀 효과가 다르던데. 슈링크도 좀 개인적으로는 공장형은 아닌 데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죠? 여신 티켓이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폰을 매달 뿌려요. 일단 10만 원 이상 구매할 때 3,000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출석 체크하면은 100포인트씩 주고 후기 남기면 뭐 2,000포인트 주고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나름 쏠쏠하더라고요. 나름. 대체 어떤 시술들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지 한번 낱낱이 제가 파헤쳐서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시술과 아닌 거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탈탈 털어서 제가 알려드려 볼게요. 리프팅! 종류별로 엄청 받았더라고요. 인모드가 진짜 아픈데 효과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볼이 되게 빵빵한 편인데 저같이 볼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완전 추천하는 리프팅이고 그게 근데 진짜 아프거든요. 그게 인모드가 FX 모드랑 포르마 모드라고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두 개를 같이 받아야 저는 효과가 좋더라고요. 진짜 막, 선생님 못하겠어요. 막 약간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아픈데 받고 나면은 볼에 약간 멍이 들면서 이렇게 착 달라붙고 언니는 몰랐다고 솔직히 하는데 저는 이게 바뀐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면은 이게 얼굴이 되게 탱탱해지고 확실히 갸름해 보여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회를 처음에 받는 걸 추천하거든요. 3회 받고 났을 때 친구들이 다 되게 살 빠졌다, 얼굴 갸름해졌다, 뭔가 묘하게 되게 너 예뻐졌다 이 소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다른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묘하게 얼굴 선이나 이런 게 되게 예뻐진 거예요. 얼굴 되게 예뻐졌다 했더니 걔도 인모드를 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효과가 없었다, 자기는 인모드 별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볼살이 많아서 얼굴이 처지는 스타일이 있고 볼살이 없는데 이제 살 겉에 부분이 이게 좀 처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볼살이 없으면 인모드가 좀 효과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주변도 다 그랬어요. 제 주변에 볼살 많은 애들은 다 효과를 봤어요. 그럼 인모드 말고 슈링크? 제가 다니는 피부과 원장님은 슈링크를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인모드보다 오히려 슈링크를 더 추천한다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슈링크를 받았을 때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는 못 느꼈어요. 여기 살을 이렇게 좀 당겨주시면은 약간 올라가잖아요. 촥 당긴 것처럼 드라마틱한 효과는 아닌데 정말 라인이
묘하게 그 정돈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슈링크는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입모드는 좀 볼살이 확 줄어들면서 얼굴의 이 부피감 자체가 좀 줄어드는 맞아요, 느낌이면 맞아요. 슈링크는 이렇게 더 진짜 리프팅을 올려주는 느낌인 것 같다. 그렇죠.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슈링크도 아팠어요. 그 망치로 약간 누가 땅땅땅 땅땅땅땅 하는 거 거. 있잖아요. 응. 그 광대에다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슈링크는. 근데 이거 입모드랑 슈링크랑 뭐가 더 아팠어요? 입모드가 한 5배는 아파요. 아 진짜? 그러니까 입모드가 제일 아프다. 입모드가 진짜 아파요. 진짜 아프지만 그만큼 또 효과는 좋다. 맞아요. 입모드는 아파요. 모공은 또 2개를 받았네. 시크릿 레이저를 모공으로 받았는데 시크릿 레이저는 사실 제가 진짜 추천 많이 한 시술인데 제 친구들도 피부 결이 되게 좋아져요 일단은. 그리고 여드름이 확실히 덜 나고 여자분들 생리 전에 막 이렇게 좀 턱이나 막 이런 데 조금 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거를 받으면은 색소 침착도 좀 그게 개선이 되고 여드름이 확실히 덜 나가지고 그래서 저도 시크릿 레이저 받고 진짜 여드름이 덜 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피부의 그냥 컨디션이 좀 개선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내 피부 컨디션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되게 받기 좋은 가성비 시술. 맞아요. 그 시크릿 레이저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MTS처럼 그 이렇게 침을 얼굴에 찌르거든요. 그 침에서 같이 그 고주파가 나와가지고 피부 진피층에 고주파를 이렇게 넣어서 자극해주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피부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 결 관리로 이제 필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봤는데 받아본 필링들 뭐 어땠는지 한번 좀 얘기해주세요. 아쿠아필은 약간 모공 청소 해주는 블랙헤드 제거할 때 좋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나도 아쿠아필은 받아봤는데 필링액을 맞아요. 도포하고 막 석션처럼 맞아요. 이렇게 빨아당기는데 자극적이어서 나는 되게 싫었어. 피부 진짜 상하겠다 싶어서 또 전 또 건조한 건성이라 되게 한 번 받고 다시는 받고 싶지 않았었는데 아쿠아필 이거 건성이잖아. 어땠어? 여름에 이제 피지가 폐를 받아가지고 얼굴에 이제 너무 이제 피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아쿠아필을 받았는데 2번 받았는데 그 똑같은 피부과에서 관리사 선생님이 2번이 달랐거든요. 첫 번째는 관리사 선생님이 손길이 아주 좋아가지고 피지가 정돈된 느낌? 그게 되게 만족했고 2번째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좋아진 것도 없고 나빠진 것도 없고 그냥 집에서 세수한 느낌? 관리사를 좀 많이 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쿠아필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피지 분비량이 좀 많은 분 그리고 내 피부는 좀 이렇게 두껍고 튼튼한 그런 분들은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진짜 민감한 피부분들은 나는 절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필링은 그냥 홈케어로 사실 하셔도 충분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그래요. 네, 사실 필링은 저희 심플레 사실 부지런하면 그 자기가 부지런하면 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그래요. 또 주사류를 되게 또 많이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았어? 근데 여러분 제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이죠. 10년. 아니 진짜 너무 많아. 그 10년 동안 받은 거니까 제가 무슨 시술 중독자는 아니에요. 아기 주사, 연어 주사, 배곡 주사 이거 3가지 어땠는지. 주사라고 붙어는 있지만 그 3가지가 다 좀 다른 성격이고 아기 주사는 왜 주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기 피부처럼 좋아진다라고 해서 아기 주사래요. 그래서 앰플을 바르고 초음파로 이제 흡수 잘하게 해주는 그거를 해주는 건데 드라마틱한 효과는 잘 모르겠고 그냥 좋은 앰플을 쓰는 느낌. 아기 주사는 그런 느낌이라서 실제 주사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연어 주사는 진짜 주사예요. 연어 주사는 제가 진짜 후회하는 시술인데 왜? 제가 그 지금 다니는 회사 면접 보기 전에 좀 이렇게 피부가 좀 예쁘게 보고 싶어가지고 홀려가지고 그거를 2회를 결제를 했어요. 이렇게 착착착착 탁탁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꽂으면서 그 2cc 용량을 얼굴에다 실제로 이렇게 주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리쥬란이랑 연어 주사랑 거의 뭐 비슷한데 리쥬란이 좀 더 상위죠. 근데 그게 손주사인데 마취를 해도 소용이 없어.
너무 아파요. 근데 진짜. 리쥬란도 나도 진짜 아프다고 들었어. 진짜. 그래서 저 진짜 그때 거의 정신이 잃을 뻔했고 그 2회를 끊었는데 1회를 가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럼 진짜 1회만 미루었어요. 받고 가긴 알았어. 갔어요. 갔어. 돈이 아까워서. 그 지금 다니는 회사 면접 보기 전에 했다 했잖아요. 되게 엠보처럼 이렇게 올록볼록 올라올 맞아요. 텐데. 근데 그게 2주, 1, 2주 안에 사라진다고 하거든요. 엠보는 한 3일 안에 사라졌어. 근데 멍이 든 거예요. 그 3주 동안 멍이 안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면접 볼 때 파운데이션 엄청 두껍게 하고 갔어요. 너무 아파서 제가 리쥬라닐러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근데 나는 리쥬란은 근데 나는 받아보고 싶어. 리쥬라는데 더 아프대요. 너무 아파서 그걸 이제 수면 마취까지 나와서 수면 맞아요. 마취 받으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잖아요. 리쥬란을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자신이 없어서 수면 마취를 해주는 리쥬란 찾았어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은 수면 마취 자체가 애초에 몸에 좀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물론 뭐 확률이 되게 적기는 하지만 다시는 눈을 못 뜰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까지 감수하고 해야 되나? 차라리 아픔을 최대한 참고 받든가 아니면은 그냥 받지 말고 그냥 최대한 홈케어로 케어를 하든가. 맞아요. 물론 주사로 직접 피부 안에 넣어주는 게 제일 효과가 좋기는 하지만 화장품은 당연히 이제 시술만큼 빠르게 확 효과를 느낄 수는 없어요. 내가 그때 진짜 오랫동안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 컨디션 개선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곡 주사. 배곡 주사는 그게 정맥 주사일 거예요. 그 여기 팔에다가 꽂는 거 있잖아요. 링거 맞는 거. 맞아요. 그치? 링거를 꽂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멍이 들어 또. 팔뚝에 이제 멍이 들어 있으니까 이상한 거야, 사람이. 그게 한 1, 2주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계속 여기에 저는 테이프를 붙이고 있는 거잖아요, 반창고를. 요즘에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마약하는 데처럼 보이면 어떡해. 제가 걱정이 많아가지고. 효과 일단 잘 모르겠고 그냥 8회를 환불 받았어? 환불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배곡 주사는 효과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화이트 태닝 받았잖아요. 제가 2회 받았거든요. 그게 더 좋아요. LDM 관리는 뭐죠, 이거는? 제가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웨딩 카페에 찾아오면은 뭐 본식 한 달 전에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거기 제일 많이 달리는 게 LDM이거든요. 아, 예비 신부 관리? 맞아요. 왜냐면은 부작용이 없고 부작용이 없다는 거는 그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효과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LDM을 꾸준히 이제 받으면 피부결이 묘하게 좋아지고 좀 건강해진다고 해서 LDM을 이제 본식 전에는 그렇게 받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젤 같은 거 바르고 따뜻한 기계로 이렇게 LDM 기계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예요. 마사지사가. 초음파지 그게. 초음파예요. 근데 LDM은 장비가 되게 중요하대요. 저도 그 비싼 거 LDM은 아직 못 받아가지고 근데 그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중간 레벨이었는데 뭐 되게 좋지는 않았고 사실은. 근데 그게 그 전후 관리에 그 흡수율이랑 그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좋다고 했어요. 그냥 받으면 그냥 좀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거든요. 기분이 좋거든요. 플라시보 효과 같은데. 아니, 홈케어 하세요. 홈케어도 하고 있어요. 여드름. 자, 여드름은 카프리 레이저, 아그네스, PDT 이렇게 3개를 받았네요. 카프리 레이저가 또 좀 최근에 나온 시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는데 일단은 효과가 없었어요, 별로. 그다음 아그네스가 이제 되게 센 레이저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아파요. 그 여드름 피지선을 말리는? 제가 그거 맞다가 갑자기 눈물이 쭈룩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이 그냥 쭈룩 진짜 아파요. 근데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3회 받으면 저도 피지선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그네스는 효과가 좋은 것 같고 여드름 시술은 어쨌든 압출 관리를 꼭 같이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압출은 좀 가서 받는 걸 추천해. 웬만한 홍기술 맞아. 아니면 쉽지 않아. 진짜 그러다 잘못하다가 오히려 더 저 흉나니까. 피만 났잖아요. 이거 나도. 여드름 레이저 압출하고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PDT 또 피지선을 말리는 그 레이저로 이제 도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DT 받았을 때 너무 건조해졌어요. 저는 이제 생리 전에 염증성으로 이제 한두 군데 나는 타입인데 그 한두 군데 나는 거 없애겠다고 진짜 초가삼간 태우는 느낌? 별로 진짜 심하지 않은데 왜 PDT까지 받으러 갔어? 그냥 궁금해서. 그거는 좀 옛날에 받았던 거예요. 좀 비교적 피부과 좀 초보 시절? 그거 받으면은
진짜 얼굴 너무 건조해져요. 그러니까 땡겨. 시술을 받을 때 그냥 누가 뭐 좋다더라 해서 다 맞아. 받지 마시고 그냥 내 피부 타입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내 피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피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시술을 받지 말고 또 돈 낭비고 맞아. 피부에 그리고 이렇게 무리하게 뭘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결국에 다 피부에 맞아. 자극이 가는 거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엑소좀이 항염 효과가 좋대요. 주베룩은 제 친구가 받았는데 그 친구는 얼굴에 살이 없어가지고 콜라겐 채우는 데는 주베룩이 좋다 그러고 저는 이제 그냥 피부 결이랑 그냥 가끔 나는 염증 같은 거 없애기에는 엑소좀이 좋다 그래서 받았고 피부 결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생리 전인데도 여드름이 많이 안 나고 엑소좀이 비싸요. 가격 부담이 좀 있어요. 사실 평소에 관리 꾸준히 잘 하시면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 토닝은 나도 받아봤어. 이게 저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이거 저희 집 유전자인데 주근깨가 되게 잘 생기는 주근깨. 예, 피부예요. 일단 주근깨를 없애는데 저는 피코 토닝은 진짜 확실하게 효과를 봤어요. 근데 그게 10회로는 효과가 없고 별로 내가 원하는 만큼은 개선이 안 되고 한 20회 정도 받았을 때 좀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사라졌어요. 근데 토닝 받고 난 다음에 자외선 차단을 진짜 잘 해줘야 되거든요. 자외선 차단제 진짜 꼼꼼하게 바르고 뭐 햇볕을 일단 많이 쐴 수 있는 상황, 뭐 아웃도어, 특히 뭐 물놀이 여름에 바다 가고 이런 거를 최대한 안 하는 그런 본인의 노력을 안 하면 또 다시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평소 관리랑 진짜 같이 결합돼야 되는 것 같아요. 토닝은. 또 다른 토닝이 있나요? 기미가 이제 더 깊잖아요. 그 레이저를 다르게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미에는 레블라이트 효과를 되게 많이 받고 혈관 레이저 같은 거 엑셀V도 효과를 좀 봤어요. 홍조가 있으면은 생각보다 이게 피부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엑셀V를 받으면서 그게 좀 개선이 되니까 피부가 잡티 이런 게 더 없어진 느낌? 그런 게 있었고 레블라이트도 기미에 효과 많이 봤어요. IPA 아마 주근깨일 거예요. 좀 옛날 버전 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약간 한물 간 레이저? 조금? 피코가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받기는 좋은 것 같아요. 피코를 저도 받았을 때 부작용이 있어요. 민감한 피부분들은 여드름이 날 수 있어요. 트러블이 저도 실제로 났거든요. 그리고 받으면은 피부가 엄청 빨개지고 엄청 화끈화끈하고 진짜 맞아. 시뻘개져가지고 그 진정 관리를 엄청 해줘야 되고 크라이오셀이라고 이제 차갑게 쿨링해주는 진정 관리를 받아야 저는 그게 좀 진정이 됐었어요. 사실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레이저 받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 기미 주근깨 이런 게 좀 잘 생기시는 피부다 하면은 선크림 엄청 바르고 맞아요. 가능하면 양산 이런 것도 써주시면 좋고 그 홈케어 제품도 계속 기미주근깨에 좋은 제품을 쓰면서 병행을 해야 더 좋은 건데. 비타민 C나 뭐 이런 미백, 뭐 글루타치온 이런 게 들어간 그런 화장품들을 많이 쓰고 또 비타민 C를 먹어주는 것도 되게 효과가 좋아요. 절대 그 바닷가 물놀이? 그거를 진짜 가면 안 돼. 내가 서핑 한번 갔다가 진짜 피부가 진짜 안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좀 슬프지만 여름에 그런 물놀이는 안 하셔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맞아. 성형류로 오는데 뿌띠 시술 얘기를 해볼게요. 보톡스 얘기를 해볼 건데 사우토 보톡스 맞으면 확실히 그 얼굴이 좀 갸름해지는 이렇게 안쪽으로 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우토 보톡스는 좀 주기적으로 받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마 미간 보톡스는 저희가 이제 눈을 치켜 떴을 때 위에 이제 주름 생기는 게 싫어가지고 맞았는데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치, 조금. 뭐 이미 생긴 거를 사실 없애주는 건 아니고 그 보톡스는 이제 그 근육을 못 쓰게 하니까 더 이상 이게 찡그려지면서 주름이 심해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관리인 거지. 없어지는 건 맞아. 아니지. 보톡스를 맞으면 어쨌든 예방이 되기 때문에 미리 맞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크게 내성도 없고. 나도 피부과 의사인 친구가 말하기를 딱 하나만 시술 추천한다면 자기는 보톡스를 오. 추천한다 그랬어. 왜냐면 그게 가성비도 제일 맞아. 좋고 일단 보톡스는 진짜 싸요. 보톡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곳에 맞아주면 제일 좋다라고. 근데 여기 이마에 맞으시고 부작용 있으셔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보톡스는 예방 차원으로 빨리 맞을수록 좋다. 이래서 제 이마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근데 진짜 후회했던 게 이런 분들 이마 보톡스 받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눈을 뜰 때 이 이마 힘으로 뜨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 보톡스를 맞으면 이제 얘로 이제 눈을 잘 뜨고 있었는데 얘를 이제 아예 못 쓰게 되니까 이 눈이 내려와요. 작아지고 이게 싸나워 보이면서 여기가 팍 내려오면서
여기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싸나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앵그리버드가 되고 진짜 못생겨졌어요. 그거를 받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지. 그래도 제가 이렇게 큰 눈도 아닌데 눈이 반쪽이 된 데다가 이렇게 앵그리버드 이렇게 되니까 진짜 못생겨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지금 너무 세게 맞아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보톡스가 열에 약하대요. 열로 이렇게 대주면은 이렇게 점점 보톡스 약이 빨리 풀려서 이마를 다시 좀 쓸 수 있게 되니까 눈이 다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고주파 뜨거운 열이잖아요. 그래서 고주파로 여기 이렇게 관리를 좀 해주고 그 집에서도 계속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제 스팀 타월처럼 적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있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별로였어요. 요만큼만 약물을 좀 써야겠다. 이렇게 의사가 잘 판단을 해서 해줘야 된다고 맞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마로 뜨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너무 세지 않고 약하게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한테 잘 말하고 받으셔요. 진짜. 그리고 이제 필러. 필러는 또 안 받아봤더라고 하나도. 제가 또 그거는 또 무서워가지고 저는 입술 필러를 받았어요. 제가 한 1년 반 정도 지금 된 상태가 요 입술인데요. 저는 결론만 말하면 일단 진짜 완전 만족하고 얘한테 맨날 받으라고. 필러 받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입술이 얇거든요. 맞아. 저도 제가 입술이 진짜 얇아가지고 받아야 저는 일반인의 입술 정도에 비슷하게 될까 말까 그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애초부터 입술이 너무 얇다 보니 그런 큐 모양이라고 하죠. 그런 인위적인 모양 그런 게 되지도 않았고 진짜 입술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에서 이제 창조가 됐기 때문에 맞아. 저는 진짜 만족을 했고 입술 필러 받았을 때 장점이 일단 이 입술이 좀 통통해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목구비가 되게 또렷해지고 사는 그런 맞아, 느낌이 맞아. 들었어요. 얼굴도 좀 더 갸름해 보이고 뭔가 훨씬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여서 만족을 완전 했어요. 원장님이 입술 필러 장인이라고 막 유명해서 거기서 그냥 추천해주는 대로 저는 따랐는데 1회를 받고 얼마 안 돼서 한 번 더 리터치로 받는 그런 2회 패키지였어요. 한 번만 받으면 그 금방 녹고 사라지는데 이렇게 리터치로 2번을 이제 놔주면은 유지력이 되게 길어진다 해서 실제로 받고 지금 1년 반이 됐는데도 물론 처음 받았을 때보다는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딱 적당하게 통통하게 돼서 근데 이게 되게 비추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유튜브 후기 보니까 제 생각에 그런 분들은 그냥 일반 보통 입술이던 상태에서 나는 통통한 입술을 원한다라고 욕심을 부려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입술이 진짜 얇고 없는 분들은 추천해요. 근데 입술 필러 하면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맞을 때 기분이 안 좋아. 주사가 입술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끔찍해. 멍도 좀 들어요. 맞아. 그 멍이 엄청 오래 가지는 않고 빨리 사라지는 분들은 한 3일이면 사라질 텐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완전히 사라졌었고 놔준 곳을 이렇게 만지면은 약간 알갱이 같은 게 살짝 잡혀. 내 원래 입술의 말캉함보다는 살짝 단단한? 이렇게 살짝 이게 잡혀. 이렇게 만지면은 그래서 그 느낌이 좀 묘하긴 한데 그게 또 지나면 적응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게 어차피 자연스럽게 녹으니까 좀 욕심부리면은 확실히 안 좋은 것 같아요. 필러는 적이고 이러면 그게 더 일이니까 진짜 아프다고 그러던데요? 입술 필러 녹이는 게. 아무튼 저는 제가 받았던 시술 중에 가장 원탑 만족. 오, 그 정도. 반영구 시술. 저는 아이라인을 동생은 아이라인이랑 눈썹. 저는 아이라인도 되게 만족하거든요. 저는 조금 라인을 두껍게 받았거든요. 점막만 얇게 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도 위에 보였으면 좋겠어서 좀 두껍게 받았고 색이 빠지긴 했어요. 지금 10년이 되니까 처음처럼 이제 까만색이 아니라 약간 푸른기 남으면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서 색이 엄청 예쁘지는 않지만 일단은 화장할 때 점막 맞아. 채우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그냥 꼬리나 위에만 살짝 이렇게 덮어주면 되니까 화장하기 훨씬 편하고 맞아. 그리고 쌩얼일 때도 좀 더 또렷해 보여서 쌩얼 부담이 훨씬 적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얇게 할 것 같아. 트렌드가 있잖아 항상 메이크업이. 맞아. 그때만 해도 그래도 스모키나 이런 게 좀 인기가 있을 때라 지금은 거의 투명하게 이렇게 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그냥 점막
가까이만 채워놓고 그러면 화장으로 나중에 내가 원하는 트렌드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저는 만족해요. 저는 반영구 눈썹은 진짜 비추. 그거 색깔 결국에 빠지던데요. 갈색으로 받으면 무조건 결국에 붉은기로 빠지더라고요. 눈썹 같은 경우에는 화장 유행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변해가지고 10년 전쯤에 받았었잖아요. 저 일자 눈썹이 좀 순해 보인다고 유행했었어요. 일자 눈썹이 그때 대세긴 했지만 제 얼굴형에 맞는 모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화장을 그때 막 잘하던 때가 아니고 몰라가지고 그냥 유행 따라 했는데 유행도 빨리 변했고 내 얼굴에도 안 맞아서 일단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한 1년 지나니까 얘가 바로 빨간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빠질 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래서 눈썹이 시뻘겠어요. 근데 또 내 얼굴에 막 머리카락 이런 게 다 브라운인데 까맣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맞으니까 언밸런스니까 4년 전 그때 이제 피코토닝으로 문신을 지웠죠. 되게 아프고 그 눈썹 지우려면은 하얗게 타요. 털이. 그걸 한 3번 이상 해야 되거든요. 피코토닝으로 지우려면. 웬만하면은 그냥 좀 부지런하게 눈썹을 그리고 차라리 뭐 어디 1박 2일 뭐 이런 데 가야 되는데 눈썹이 없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타투템 같은 거? 맞아요. 그거 그냥 일시적으로 잠깐 쓰는 게 차라리 난 것 같아요. 최근 한 뭐 3, 4년 안에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시뻘겋게 빠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워낙 옛날에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옛날 기술이야? 저 때도 그때도 절대 안 빠진다 그랬어요. 그럼 앞으로도 다시 아예 고려 없다? 안 해요, 안 해요. 자, 이렇게 시술 중독자인 제 동생을 털어서 한번 시술 후기를 얘기를 했어요. 10년 동안 시술을 다양하게 받아본 사람이 추천하는 원픽 시술. 인모드. 저는 인모드. 인모드. 그럼 볼살 부자인 본인은 그렇지만 그냥 두루두루 모든 사람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건? 시크릿 레이저. 시크릿 레이저. 근데 시크릿 레이저 아직도 있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좀 한물 간 시술 아니야? 요즘 너무 아니에요. 이것저것 많이 나왔잖아. 그래도 시크릿 레이저만한 게 없어. 근데 시크릿 레이저가 이렇게 피부과에서 많이 홍보하는 그런 시술이 아닌 것 같아. 실장님은 리쥬란이나 다른 거를 추천하고 시크릿은 얘기도 안 꺼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별로 안 시크릿이 되나? 좋은데? 되게 워스트 시술.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 나의 피부 타입하고 나의 고민하고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볼살이 진짜 많으니까 인모드 효과를 많이 봤는데 만약에 이제 볼살이 없는 분이 인모드가 좋대 이래갖고 받으면 막 땅콩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패여가지고 되게 초췌해 보이는, 맞아요. 더 나이 들어 보인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 그 상담을 할 때도 그게 내가 뭐가 고민이고 뭘 없애야겠다 이게 되게 명확한 상태여야 맞아. 그 상담 실장님들의 그게 휘둘리지 않아요. 영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단가 높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패키지 끊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결국 추천을 해주게 되거든요. 얘도 받아야 될 거고 쟤도 맞아. 받아야 될 거고 쟤도 너무 또 말솜씨가 받아요. 다 좋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동생을 털어봤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또 동생을 귀찮게 해가지고 알아와서 답변 달아드릴게요. 안녕.